안녕하세요. 라스베가스의 그 상징적인 건물 있잖아요. 거대한 구체. 아, 스피어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 스피어에서 열린 레노버의 테크월드 CS 2026 행사를 오늘 한번 쏙쏙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신제품 발표가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졌거든요. 맞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모두를 위한 AI라는 이 거대한 비전,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 저희가 그 핵심만 콕콕 짚어드릴게요. 네, 오늘 이야기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하이브리드 AI입니다. 하이브리드 AI요? 네, 사실 행사 내내 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서 그냥 마케팅 용어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이걸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클라우드 AI랑은 좀 다른 이야기인가요? 완전히 결이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요. 세 종류의 AI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종류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퍼블릭 AI예요. 인터넷에 방대한 정보를 학습한 뭐든 물어보면 척척 답해주는 그런 범용 AI. 아, 챗GPT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진짜 핵심이에요. 바로 개인용 AI, 퍼스널 AI입니다. 개인용 AI. 이건 오직 당신의 데이터, 그러니까 당신의 말투, 자주 쓰는 단어, 일정, 심지어 누구랑 친한지 같은 아주 사적인 맥락을 학습한 나만의 AI인 거죠. 와, 내 PC랑 스마트폰 안에 살면서 나를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기업을 위한 AI겠군요. 이건 또 그 기업의 데이터, 예를 들면 내부 업무 프로세스나 고객 정보, 의사결정 방식 같은 걸 학습한 우리 회사 맞춤 AI인 셈이고요. 아하.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세상 물정 다 아는 퍼블릭 AI랑 나를 가장 잘 아는 개인용 AI, 그리고 우리 회사를 속속들이 아는 엔터프라이즈 AI가 서로 필요한 순간에 착착 협력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것, 이게 바로 레노버가 말하는 하이브리드 AI의 큰 그림입니다. 와, 그렇게 풀어주시니까 그림이 훨씬 선명해지네요. 단순히 AI 하나가 엄청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각자 전문 분야를 가진 AI들이 협업하는 시스템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괜히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무대에 올라온 게 아니었네요. 그가 이 비전에 대해 한 말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지난 30년간 IT 산업이 투자해온 모든 것이 AI 때문에 재창조되어야 한다. 맞아요. 이건 수도 달러 규모의 기회라고 했죠. 이건 그냥 성능 개선이 아니라 아예 컴퓨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혁명적인 순간이라는 걸 아주 강하게 어필한 거죠. 자, 그럼 그 혁명적인 변화가 당장 우리 삶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부터 한번 보죠.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단연 개인용 AI 에이전트 레노버 키라였습니다. 네, 키라. 사실 AI 비서라는 말은 이제 좀 식상할 정도인데 키라의 시연은 정말 달랐어요. 맞습니다. AI 비서라는 말로는 약간 부족하고 뭐랄까 디지털 자아의 확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 좋은 표현이네요. 키라의 핵심은 기기마다 흩어져 있는 나라는 사람의 정보를 하나로 쫙 묶어주는 데 있거든요. 그 안젤리나 고메즈의 무대 시연이 그걸 제대로 보여줬죠. 저도 그 장면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오늘 놓친 중요한 일 알려줘라고 하니까 그냥 일장만 읊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휴대폰으로 여동생이 보낸 사진 메시지, PC에 도착한 피파 브리핑 관련 이메일, 그리고 심지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던 개인 동영상 작업이 끝났다는 알림까지. 맞아요. 기기가 다 다른데? 네, 완전히 다른 기기, 다른 앱에 있던 정보들을 순식간에 요약해서 알려주잖아요. 이게 기술적으로 정말 어려운 거 아닌가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기기랑 앱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게 지난 10년간 모든 빅테크 기업들의 숙제였으니까요. 그런데 키라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더라고요. 네, 단순히 정보를 모으는 걸 넘어서 사용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제안을 하죠. 맞아요. 조카들 선물을 사야 한다는 혼잣말 같은 걸 듣고는 근처 쇼핑몰에 장난감 가게가 있는데 오후 4시에 들르도록 일정에 추가해드릴까요? 하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제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AI가 제 상황을 이해하고 비서처럼 먼저 챙겨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기존 AI 비서들이랑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에요. 수동적인 정보 검색 도구가 아니라 능동적인 조력자가 되는 거죠. 업무 시연은 더 놀라웠어요. 아, 그건 정말 대단했죠. 피파 관련 문서 초안 찾아줘라고 하니까 PC에서 문서를 찾는 건 기본이고 그 내용을 스스로 분석해서 이 통계는 지난 분기 자료네요. 최신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이 문단을 이렇게 수정하는 건 어떠세요? 제안까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승인하니까 바로 수정하고 이메일 전송까지 끝내버리잖아요. 이걸 보면서 딱 든 생각이 어떻게 이거였어요.
이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하려면 뒤에서 엄청난 기술이 돌아가고 있을 텐데요. 맞아요. 비결이 뭘까요? 물론입니다. 레노버 CTO가 그 비밀을 3가지 핵심 기술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지능형 모델 오케스트레이션이에요. 말이 좀 어렵네요. 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AI 교통정리 기술입니다. 사용자 요청이 간단하면 굳이 클라우드에 거대한 AI까지 갈 필요 없이 기기 안에 작은 AI 모델로 처리하고요. 아, 근데 복잡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있는 가장 적합한 AI 모델에 연결해주는 그런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죠. 스마트한 교통경찰 같은 거네요. 가장 효율적인 길로 안내해주는. 그럼 두 번째는 에이전트 코어라고 했죠? 이게 AI의 두뇌라고요? 네, 바로 그 두뇌입니다. 복잡한 요청, 예를 들어 부산으로 기념일 여행 계획 좀 짜줘 같은 요청을 받으면요. 네. 기차표 예매, 해변 근처 호텔 검색,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추천처럼 작업을 단계별로 착착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와의 모든 대화랑 피드백을 다 기억해서 계속 학습을 해요. 그래서 쓰면 쓸수록 점점 더 나를 잘하는 AI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마지막 다중 에이전트 협업은 뭔가요? 이건 팀플레이 같은 건가요? 정확합니다. 여행 계획 짜기라는 큰 임무를 받은 메인 에이전트, 그러니까 슈퍼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네. 이 친구가 오디오 담당 에이전트한테는 음성 안내를 시키고 디스플레이 에이전트한테는 지도 표시를, 햅틱 에이전트한테는 예약 완료 시 진동 알림을 지시하는 식이에요. 한 임무를 완수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강력한 AI는 우리가 매일 쓰는 기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겠죠? 하드웨어 발표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AI 경험을 담아낼 그릇으로 새로운 AI 기기 포트폴리오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인텔의 최신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탑재한 아우라 에디션이라는 AI PC 라인업이 대표적이고요. 스마트폰 쪽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특히 모토로라 브랜드로 나온 제품들이요. 네, 레이저 폴드는 화면이 8.1인치까지 펼쳐지는 폴더블 폰인데 그냥 화면만 큰 게 아니라 생성형 AI 기능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기능이었죠? 대충 그린 스케치를 실제 사진 같은 이미지로 바로 바꿔주더라고요. 와, 진짜요? 네, 그리고 모토로라 시그니처라는 프리미엄 폰은 무려 4억 5천만 화소 카메라에 퀄컴의 최신 칩셋 스냅드래곤 8 5세대를 탑재해서 기기 자체에서 돌아가는 온디바이스 AI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고 강조했죠.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퀄컴 같은 이런 거물들과의 파트너십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레노버 혼자서는 이 생태계를 다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게 핵심입니다. 키라랑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통합해서 PC와 스마트폰을 넘나드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했고요. 네, 개인 AI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많은 기기랑 서비스를 매끄럽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레노버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칩셋까지 각 분야의 최강자들과 손잡고 강력한 하이브리드 AI 연합군을 구축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키라가 우리 대인할 삶을 바꾸는 그림이라면 이 하이브리드 AI라는 개념이 기업 환경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돈의 흐름으로 보면 사실 이쪽이 훨씬 더 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B2B 시장이 훨씬 크죠. 레노버가 AI의 무게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한 말이 특히 중요해 보였어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AI 경쟁은 누가 더 크고 뚝뚝한 모델을 만드느냐, 즉 학습, 트레이닝의 경쟁이었어요. 네. 이건 주로 클라우드에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이루어지죠. 비유하자면 AI를 대학원에 보내서 박사학위를 따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박사 AI가 졸업하고 현장에 나올 때가 됐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추론, 인퍼런싱입니다.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실제 데이터가 쏟아지는 현장, 예를 들어 공장의 생산 라인이나 병원의 MRI 기기, 소매점의 계산대 같은 곳에서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예측하는 거죠. 데이터가 발생하는 곳에 AI의 두뇌가 가까이 있어야 즉시적인 반응이 가능하니까요. 이걸 엣지 컴퓨팅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레노버가 이 추론 시대를 위한 맞춤형 서버들을 대거 발표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와는 AI 클라우드 기가 팩토리라는 솔루션을 발표했는데 이건 기업들이 자체 AI 공장을 쉽고 빠르게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AI 공장 건설 키트 같은 개념이에요. 건설 키트요? 재밌네요. 네,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빈 플랫폼에 레노버의 자랑인 넵튠 액체 냉각 기술을 결합해서 효율을 극대화했죠. AMD와의 협력으로 내놓은 서버들은 장명이 재밌었어요. 야수, 스위스 스팟 어디서나. 네, 이름만 들어도 역할이 딱 와닿죠. 맞아요.
아주 전략적으로 제품군을 짰습니다. ThinkSystem SR675i 일명 야수는 병원에서 민감한 MRI 데이터를 외부 유출 없이 내부에서 초고속으로 분석하는 것처럼 보안과 성능이 극도로 중요한 작업을 위한 서버입니다. 그렇군요. 반면에 ThinkSystem SR650i는 금융권의 실시간 사기 탐지처럼 대부분의 기업 환경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이름 그대로 스위스팟 제품이죠. 그리고 SE555i 어디서나 서버는 소매점 창고에서 재고를 관리하거나 공장 라인에서 분량을 검수하는 것처럼 데이터가 발생하는 바로 그 현장에 설치하는 엣지 서버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어디서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따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추상적인 기술 자랑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기술력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극한의 환경에서 증명해 보이는 게 최고의 마케팅이죠. 포뮬러 1, F1이랑 바로 이 행사가 열린 스피어의 사례가 딱 그랬습니다. 그렇죠. 레노버는 F1의 공식 기술 파트너인데 경기 주말에만 무려 600TB의 데이터가 발생한대요. 600TB요? 네, 이 엄청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신, 저장, 처리하는 역할을 레노버가 맡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에 자체 개발한 넵튠, 액체 냉각 기술을 적용했는데 제 게이밍 PC만 해도 게임 좀 돌리면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하하, 그렇죠. 그런데 F1 데이터 센터의 그 엄청난 열기를 공기가 아닌 액체로 식혀서 에너지 효율을 40%나 높였다는 건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스피어 사례는 더 직접적으로 와닿았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엄청난 몰입감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레노버 기술이 쓰였다는 거잖아요. 네, 스피어는 빅스카이라는 자체 개발 18K 카메라로 촬영하는데 이게 초당 30GB의 데이터를 쏟아낸다고 합니다. 초당 30기가요? 상상이 안 되네요. 네, 이 원본 데이터를 우리가 보는 최종 영상으로 만드는 렌더링 작업을 레노버의 워크스테이션과 서버 인프라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F1과 스피어, 이 두 사례는 레노버의 AI 인프라가 얼마나 강력하고 안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레퍼런스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죠. 개인을 위한 AI 키라, 그리고 기업을 위한 AI 인프라.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 그 최종 완성판으로 피파와의 파트너십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정말 하이라이트였어요. 풋볼 AI 프로라는 이름의 솔루션이었죠. 이건 피파가 가진 수십 년간의 방대한 데이터, 그러니까 모든 경기 영상, 선수 스탯, 심지어 팬들의 소셜미디어 반응까지 학습한 맞춤형 축구 전문 엔터프라이즈 AI입니다. 활용 방식이 정말 구체적이더라고요. 단순히 데이터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 축구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에게 맞춤형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코치에게는 상대팀의 전술 패턴을 분석해서 이 팀은 측면 공격 후 크로스 성공률이 높으니 우리 팀 풀백은 오버래핑을 자제해야 합니다. 같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짜주는 거죠. 와, 선수에게는요? 선수에게는 개인화된 경기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경기에서 당신의 활동량은 평균 이하였고 특히 전반 20분 이후 패스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같은 피드백을 주는 거고요. 분석가들은 3D 아바타로 팀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심판들조차 AI로 안정화된 심판 뷰를 통해 더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요. 네, 특정 누군가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축구라는 거대한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솔루션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레노버가 말하는 모두를 위한 AI 그리고 하이브리드 AI의 비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네. 엔터프라이즈 AI인 풋볼 AI 프로가 피파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코치, 선수, 분석과 같은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팬들에게 각자의 PC나 스마트폰 같은 개인용 기기를 통해 전달됩니다. 기업이 만들어낸 AI의 가치가 결국 개인의 경험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까지 이어지는 선수한 그 구조.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AI의 최종 목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업의 두뇌, 즉 엔터프라이즈 AI와 개인의 비서, 개인용 AI가 매끄럽게 연결되어서 함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피파 파트너십은 그 가장 이상적인 사례를 보여준 셈이죠. 오늘 레너버가 CES 2026에서 그린 미래를 쭉 따라가 봤습니다. 내 손안의 비서 키라부터 F1과 피파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대한 AI 인프라까지 이제 AI는 더 이상 특정 기기나 서비스에 갇힌 기술이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저는 통합을 꼽겠습니다. 통합이요? 네,
기기마다 흩어져 있던 나의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고 부서마다 따로 놀던 기업의 데이터를 가치 있는 통찰력으로 통합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가치와 개인의 경험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이 거대한 흐름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레노버가 제시한 모두를 위한 똑똑한 AI 시대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의 일과 삶의 경계를 어떻게 허물고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낼지 그 변화를 지켜보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